안녕하세요. 저는 주사슬이 나선형으로 구성된 초분자 폴리머 플라렌 합성을 주제로 한 졸업 논문을 발표하게 된 화학과 강수영입니다. 네, 이번 발표의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요약, 두 번째로 서론, 세 번째로 실험 방법, 네 번째로 결과 및 토의,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앱스트랙트인데요. 현재까지 초분자 화학 기술이 플러렌 폴리머 합성에 적용되어 선형, 수지상 및 그물형 플러렌 구조와 같은 1차 구조가 잘 조절되는 플러렌 폴리머의 개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더 높은 구조적 조절을 가진 주사슬 플러렌 폴리머를 만드는데 흥미로운 과학적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카이랄 디토픽 테트라키스 호스트와 덤벨 모양의 플러렌의 초분자 중합을 기반으로 나선 모양의 플러렌 배열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카일의 숙주와 덤벨 모양 플러렌 사이의 분자 결합은 용액에서 상당한 초분자 폴리머를 생성했으며 32 이상의 중합도를 나타냈습니다. 비카이랄 덤벨 모양의 플러렌은 초분자 중합을 통해 플러렌 모이어티브로부터 발생하는 파이파이 스타 전이 밴드에서 원역 이색성을 나타냈습니다. 초분자 헬리컬 폴리머의 말단 캐핑 실험은 덤벨 모양의 플러렌을 카이랄적으로 꼬인 형태가 초분자 중합에 의해 지시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초분자 고분자 사슬의 나선형 형태는 원자력 현미경으로 시각화되었습니다. 나선형 주사슬 플러렌 폴리머의 성공적인 개발은 플러렌 화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네, 그 다음 인트로덕션입니다. 네, 첫 번째로 개발 배경인데요. 구형 플러렌 분자는 뛰어난 자기, 광전지 및 초전도 특성을 나타내는 탄소 기반 재료의 구성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플러렌 나노 제조는 새로운 기능성 재료를 만들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에는 구조적으로 잘 조절되는 플러렌 나노 어레이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초분자 폴리머인데요. 비공유적으로 연결된 초분자 폴리머는 플러렌 나노 어레이를 구성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초분자 플러렌 폴리머는 독특한 플러렌 수용체를 사용하여 입증되었고, 현재까지 초분자 고분자 화학 분야는 선형, 소지상 및 그물과 같은 초분자 폴리머가 주사슬로 이루어진 폴리머 플러렌과 함께 개발되어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사슬 플러렌 폴리머인데요. 칼릭스5 RN과 플러렌 사이의 호스트 게스트 상호작용에 의존하여 플러렌 폴리머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이 초분자 폴리머 화학의 발전으로 주사슬 플러렌 폴리머의 1차 구조 제어가 가능해졌고, 이러한 연구 성과로 인해 플러렌 폴리머 분야에서 현재 큰 도전인 구조 조절이 잘 되는 더 높은 구조를 가진 주사슬 초분자 폴리머의 생성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익스페리멘탈입니다. 네, 실험은 간단한데요. 먼저 이 그림은 R형형 플러렌 EA와 EB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비스칼릭스 5RN과 플러렌 부분 사이에 호스트 게스트 컴플렉세이션에 의해 구동되는 논 라세믹 헬릭시티를 갖는 초분자 플러렌 중합체 형성의 계략적 표현입니다. 상위 구조의 하위 집합 내에서 나선형 구조에 집중했는데요. 그러나 주사슬 플러렌 폴리머와 헬리컬 폴리머를 결합하는 데에는 제한된 연구만이 성공했었기 때문에 준비하기 쉬운 나선형 주사슬 플러렌 폴리머에 대한 연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디토픽 테트라키스 칼릭스 5RN의 RS1의 R형 모양의 플라렌 2의 분자 인식을 통해 초분자 나선형 플러렌 중합체를 만드는 실험이 성공되었다고 합니다. 폴리머 백본 카이랄 비나프틸 모이어티는 전체 폴리머 사슬의 논 라세믹 나선을 촉진합니다. 그 다음에 RS1의 칼릭스5R에는 2의 플러렌을 등모비로 캡슐화하여 단계적 성장 방식으로 초분자 폴리머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초분자 폴리머는 폴리머 주사슬 내에서 나선형 플로렌 어레이를 구성합니다.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Research and Discussion입니다. 네, 총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분자협회의 연구, 메인체인 플러렌 폴리머의 형성, 내장된 카이랄 모이어티에 의한 나선 유도, 이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RS-1과 아까 봤던 그림 EA 사이의 초분자 중합을 연구하기 전에 용액에서의 분자 결합 고동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칼릭스5 RN의 다섯 개의 페놀성 하이드록시 그룹은 이렇게 원뿔 모양 형태를 지시하는 고리형 수소 결합을 생성합니다. 원뿔 형태의 링 뒤집기 과정은 상당히 높은 에너지 장벽으로 인해 실온에서 NMR 시간 척도에서 느리게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브릿지 메틸렌 양성자는 실온에서 4ppm까지의 넓은 HNMR 공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릭스5 RN이 플러렌 분자에 결합하면 링 플립의 에너지 장벽이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가교 메틸렌 양성자는 AB와 같은 공명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전에 보고된 칼릭스5 RN 유도체와 유사하게 클로로포름 D와 R1의 HNMR 스펙트럼에서 브릿지 메틸렌의 광범위한 공명이 관찰되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EA의 그림입니다. 넓은 공명은 EA의 일당량을 추가하여 대략 2개의 공명으로 나뉘었고 이 결과는 플러렌 분자의 캡슐화로 인해 칼릭스5 RN 모이어티의 링플립 프로세스가 느려짐을 나타냈습니다. R1은 접합된 디나프틴 모이어티로부터 유래된 450부터 550나노미터 구간에서 강렬한 형광 방출을 나타냈습니다. 플러렌은 효율적인 형광 소광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용액에서 R1과 EB 사이의 결합 고동은 형광 방금들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EB 그림을 보시면 R1 용액에 EB를 추가하며 강렬한 형광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스턴보머 플롯은 EB를 추가할 때 비선형으로 증가하여 정적 담금질 과정이 전체 담금질 과정에서 크게 기여 있음을 이 C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R1과 EB 사이의 초분자 착물은 물농도 이상에서 명백해졌습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R1 및 EB의 작업 플롯은 형광분광법을 사용하여 1대1 호스트 게스트 화학 양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1 및 EB의 그 복합재 흡수 밴드의 심각한 중첩은 UV-비스 분광 분석에 의한 결합 상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R1 및 EA와 R1 및 EB 사이의 친화성 상수는 NN 티팅 모델에 의해 각각 28,000 플러스 마이너스 6,000 및 31,000 플러스 마이너스 2,000 리터 포 몰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값은 모델 화합물 3과 4 사이의 결합 상수와 일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호스트 게스트의 비나프틸 모이어티와 긴 알킬사슬은 칼릭스5 RN과 플러렌 사이의 호스트 게스트 작용을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플러렌 결합에 대한 이전 결과와 비교할 때 그 값은 톨루엔의 원래 C60보다 3배 더 낮았습니다. 플러렌에 새로 도입된 페닐에틸린 그룹은 비스칼릭스5 RN에 대한 결합 능력을 약간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인체인 플러렌 폴리머의 형성입니다. 초분자 고분자의 크기는 HNMR 분광법 확산 순서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용액 내 화학 물질의 확산 계수 T는 유태역학적 반경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용액 내 초분자 중합체의 평균 크기 및 치수는 단량체의 D를 초분자 중합체의 D와 비교하여 대략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단량체 R-1 및 EB의 D값은 농도와 무관했으며 R1 및 EB는 클로로포름
D에서 달랑체 형태로 존재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R1과 E2의 1대1 혼합물의 D값은 농도에 크게 의존했다고 합니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퍼 리터의 농도에서 혼합물의 D값은 R1의 D값에 가깝습니다. 용액을 농축하자 D값은 80%로 감소했습니다. 30mmol per 리터에서의 중압도 DP는 원폭력 모델을 사용하여 추정합니다. 원폭력 모델에 따르면 확산계수 D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볼츠만 상수, 온도, 용매 점도, 실린더 길이, 실린더 직경 나타내고 있고요. D값은 3.6 나노미터로 구했고, 라지 D값은 0.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미터 제곱 퍼 세크로 나타냅니다. 그렇게 되면 L값은 40.1 나노미터로 추정됩니다. 네, 이것은 이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회 나선 회전에 대해 5.1 나노미터의 길이로 판단하면 DP는 32까지로 추정되었으며 용매 점도 실린더 길이 및 실린더 직경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분자 모델에서 얻은 D값 3.6 나노미터와 30mmol per 리터에서는 그림 EF를 보시면 R1과 EB 사이에 친화성 상수로 추정된 DP값 31.30mmol per 리터와 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초분자 중합체의 형성이 칼릭스5RM 플러렌 복합체화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내장된 카이랄 모이어티에 의한 나선 유도입니다. 나선형으로 구성된 초분자 고분자 사슬의 구조는 원형 이색성 CG 분광법을 사용하여 평가되었습니다. 750에서 550 나노미터까지 나타나는 흡수 밴드는 덤벨 플러린 EB의 특징이며 일의 흡수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톨루에는 2배 용액에 R 및 S1의 등몰량을 첨가했을 때 유도된 플러스 마이너스 양도 CG 신호는 이 B의 흡수 대역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 및 R1을 갖는 이 B의 CD 스펙트럼은 세타가 0일 때의 라인에 대하여 미러 이미지 관계를 나타내며 그 결과 714 나노미터에서 교차가 발생하며 여기서 국소 흡수 최대값은 1이었습니다. 1과 2B의 혼합물이 관찰되었습니다. 대조적으로 R1 및 EB의 개별 톨루엔 용액은 750에서 550 나노미터에서 CD 밴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EB의 카이랄적으로 꼬인 형태가 의도된 CD 신호의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B의 두 개의 플러렌 모이어티의 이명각은 단일 결합의 회전을 통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결합 회전 시 다양한 카이랄 형태가 존재했고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M1의 TD, TFT의 계산은 이면체 각도 30, 60, 90, 120, 150을 이렇게 변경했을 때 이 B의 구도적 특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이면각에 대해 계산된 모든 흡수 스펙트럼은 650에서 550 나노미터까지의 주요 전이가 플러렌 모이어티의 파이파이스타 전이 할당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전환의 CD 강도는 이면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90도의 이면체 각도를 갖는 이 B의 카이랄 트위스트 P 컨퍼메이션은 R1이었을 때 이 B의 신호와 일치하는 가장 강화된 마이너스 플러스 CD 신호를 발생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B의 카이랄적으로 꼬인 입체 형태는 초분자 나선형 중합체 폴리 R1 이 B의 형성에 가장 많이 지시됩니다. 초분자 헬리컬 폴리머 폴리 S1과 이 B의 엔드캐핑 실험은 CD 신호가 확실히 초분자 헬리컬 구조에서 파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3C를 보시면 S1 및 이 B의 1대2 및 2대1 혼합물은 각각 CD 신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B의 카이럴리 테스트드 입체 형태는 S1과 이 B 사이의 단순한 호스트 게스트 복합체에 의해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D와 E와 같이
4 또는 C60을 추가하여 폴리 S1 이 비의 말단 캐핑을 CD 강도를 약화시켰고, 또한 용액을 가열하면 그림 3F처럼 S1과 E2의 1대2 혼합물의 톨린 용액에서 CD 강도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릭스5RM 플러렌 호스트 게스 컴플렉스 해리는 용액을 가열해야 구성됩니다. 따라서 R 또는 S1과 이 비의 초분자 중합체 사슬은 카이랄 방식으로 덤벨 플러렌 이 비를 비틀어 나선형으로 구성됩니다. 그림 G를 보시면 초분자 나선형 폴리머 폴리의 강도, CD 강도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도를 높이면 유도된 CD 강도가 촉진되어 S자형 곡률이 생성되며 특정 협력성이 초분자 나선 중합에 참여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AFM 특성은 제한된 초분자 헬리컬 폴리머 형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을 4AB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엔에서 S1과 E2의 1대1 혼합물을 고배양 열분의 흑연 기판에 스핀 코팅했습니다. 60도씨에서 3시간 동안 가열한 후 용매를 실온에서 감압하에 4시간 동안 제거하였습니다. AFM은 5.4 플러스 마이너스 0.3 나노미터의 균일한 피치를 갖는 고도로 배양된 꼬인 폴리머 형태를 나타냈으며 그림 EH를 보면 관찰된 피치는 나선형 세그멘트 5.1 나노미터의 계산된 피치와 완전히 일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장된 AFM의 이미지는 폴리머 사슬의 너비를 6.6 플러스 마이너스 0.6 나노미터로 측정했으며 이는 계산된 나선형 사슬의 너비와 일치했습니다. 주기적인 비스만 줄무늬는 주사슬 축에 대해 마이너스 5.6 플러스 마이너스 1도로 기울어졌으며 마이너스 51도로 각도로 계산된 나선형 폴리머 체인에 의해 비슷하게 제한되었다는 것을 그림 C하고 D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선형 초분자 폴리머는 폴리머 백본에서 나선형으로 조직된 플러렌 어레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AFM 이미지에서 관찰된 고분자 사슬은 80나노미터의 길이를 나타내었으며 PDI는 1.1입니다. 나선형 세그멘트가 S1과 E2의 4개의 단량체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합도는 66으로 추정되었습니다. S1 및 EA로 구성된 초분자 중합체 사슬은 HOPG 표면에 정렬되어 섬유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섬유의 너비는 4.0 플러스 마이너스 0.6 나노미터로 관찰되었으며 그림 4EF를 보시면 이는 3.6 나노미터의 계산된 너비와 잘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의 알킬 축세 길이 덤벨 모양의 플러렌 분자는 기질에 있는 초분자 고분자의 형태를 결정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마지막 컨클루션입니다. 위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이번 실험은 폴리머 100번의 나선형으로 구성된 플로렌 배열을 가진 초분자 나선형 폴리머를 합성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초분자 폴리머의 형성은 도시에 의해 결성되었습니다. 특히 덤벨 플러렌의 카이랄적으로 꼬인 형태의 존재를 설명하는 플러렌 모이어티에서 발생하는 바이시그네이트 CD 밴드가 관찰되었습니다. 폴리머의 최종 캐핑 실험은 바이시그네이트 CD 밴드가 의심할 여지 없이 폴리머 구조에서 파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나선형 주사슬 플로렌 폴리머의 형성이 정량적으로 박익해졌음을 시사합니다. 주사슬 플로렌 폴리머와 헬리컬 폴리머의 성공적인 융합은 나선형 구조와 주기적인 플로렌 어레이 모두에 전제된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기능성 폴리머 재료를 만드는 단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